테슬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4월에 완전 자율주행 베타 버전 확대 출시. 2분기 중 자율주행 구독 서비스 개시. Yes, beta will be offered much more widely when version 9 is done, hopefully next month. 테슬라는 작년 말부터 완전 자율주행 기능의 베타 서비스를 1,000명 정도의 베타 테스터들에게만 배포했다. 그 후 최근까지도 이 기능이 도대체 언제 일반 소비자에게까지 확대될 것인지가 화제의 중심이었다. 완전 자율주행 기능 서비스를 전격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업계를 불문하고 최초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3일 트위터를 통해 4월에 FSD를 확대 배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일론 머스크는 2분기부터 자율주행 구독 서비스를 개시하겠다고도 밝혔다. 기존에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일시불로 1천만 원가량을 지불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월 10만 원 이상을 정기적으로 지불하기만 하면 자율주행 서비스를 구독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비싸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구매하지 못했던 소비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구독 서비스로 인해 테슬라는 중장기적으로 매출과 수익 측면에서 큰 폭의 향상이 예상된다. 참고로 현재 테슬라 차량 구매자 중 자율주행 기능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15에서 20% 정도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자율주행은 본질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혁신성을 갖는가? 자율주행은 시간을 창출한다. 출퇴근, 출장, 여행 때마다 운전에 소비하는 시간을 완전히 자유로운 시간으로 만들어준다. 운전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허비했던 운전자들은 이제 테슬라 플랫폼을 통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게임을 하고, 넷플릭스를 보고, 쇼핑을 하고, 줌회의도 할 수 있다. 새롭게 창출된 시간은 곧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전망이다. 애플의 사례를 돌아보자. 애플은 애플 핸드폰을 쓰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었다. 그 생태계 안에서 온갖 창의적인 앱이 개발됐고 그 앱은 앱스토어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됐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도 테슬라 생태계를 만들 것이 확실하다. 자율주행은 운전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돈도 스스로 벌어올 수 있다. 바로 로보택시로 불리는 기능 때문이다. 예를 들면 운전자 없는 테슬라 차량이 택시가 필요한 밤 10시 이후 서울 강남역 인근 사람을 집에 데려다주고 이용료를 받게 되는 시기다. 생각해보면 주차장에 주차돼 있는 시간이 대부분인 자동차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자산이다. 그런데 자율주행 기능이 활성화해 로보택시 시장이 생긴다면 자동차는 가장 효율적인 자산으로 바뀌게 된다. 아크 인베스트는 로보택시가 활성화한다면 테슬라의 가치는 10배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물론 현재로서는 그 성공 가능성을 30%로 보고 있기는 하다. 자율주행이 현실화한다면 재무적으로도 그 효과가 즉시 나타난다. 테슬라는 현재 자율주행 기능 판매 금액 중 50% 정도만 매출로 잡고 나머지 50%는 이연 매출로 적립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능이 완성되면 이연 매출을 모두 매출로 잡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자율주행과 관련해 잡혀있는 이연 매출은 10억 달러 이상이다.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확실한 것은 테슬라가 현재 가장 많은 주행거리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딥러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품질의 데이터다. 테슬라는 이를 바탕으로 작년 10월 FSD 베타 서비스를 일부 베타 테스터에게 배포했고 베타 테스터는 FSD 베타 기능을 테스트하며 유튜브에 각종 영상을 올리고 있다. 자율주행이 놀라울 정도로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미국 시카고처럼 도로가 매우 복잡한 경우에는 아직 많은 오류가 발견되고 있다. 하지만 베타 테스터의 영상을 살펴보면 자율주행 베타 서비스는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 이 같은 혁신적인 변화를 꾸준히 모니터링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남들보다 한 걸음 먼저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니오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중국 전기차 니오 반도체 칩 부족으로 2분기 생산 차질. 중국 전기차 업체 니오가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칩 부족으로 2분기 월간 생산량이 1만 대에서 7,500대로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CNBC에 따르면 전날 작년 4분기 실적 손실을 보고한 니오는 4분기 실적 발표에서 미국 주식 예탁증서 1주당 14센트의 손실을 기록했으며 1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시장 예상치는 10억 달러 매출에 주당 5센트의 순손실이다.
순손실은 13억 9천만 위안으로 1년 전 28억 6천만 위안에 비해서는 손실이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감소했다. 매출은 66억 4천만 위안으로 집계됐다. 니오의 설립자이자 회장인 윌리엄 리는 2월에 생산 능력을 월 1만 대로 늘렸으나 칩과 배터리 부족 현상으로 2분기 7,500대로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니오는 올 1분기 판매 증가세 또한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니오가 예상한 1분기 판매량은 2만에서 2만 500대로 지난해 4분기 판매량 1만 7,353대보다 15에서 18% 높은 수준이다. 3개월 전 전망했던 판매 증가율 42%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니오는 지난 1월 7,225대 춘제 연휴가 낀 2월 5,578대를 인도했고 3월에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달 중국의 제조업은 해외에서 전염병 위험이 커지면서 줄어드는 수요에 9개월 만에 가장 크게 둔화한 영향으로 보인다. 니오는 중국에서 테슬라에 도전하는 강력한 전기차 스타트업으로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정부로부터 10억 달러의 펀딩을 받아 파산 위기에서 벗어났고 리콜과 판매 감소에 따른 현금 고갈 우려도 줄었다. 니오의 뉴욕 상장주는 지난해 10배 치솟으면서 시가총액이 미국의 포드 제너럴 모터스를 넘어섰다. 중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이후 전 세계 자동차 시장 회복을 주도한 영향이다. 니오 주가는 올 들어 2% 오르는 데에 그쳤다. 테슬라는 중국 전기차 시장에 대한 높은 지배력을 자랑하고 샤오펑과 같은 다른 전기차 스타트업이 니오를 맹추격 중이다. 샤오펑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샤오펑 P7 모델의 저가 배터리 옵션 제공, 고객층 확산.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최대 라이벌로 손꼽히는 기업 중 하나인 샤오펑이 고객층을 확장하기 위해 P7 모델의 기존 배터리보다 가격이 낮은 리튬인 산철 배터리 옵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SCMP 보도했다. 해당 내용에 정통한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한 SCMP는 샤오펑이 그동안 P7 모델의 니켈 망각, 코발트 산화물 배터리를 이용해왔으나 오는 5월부터는 고속 충전이 가능한 LFP 배터리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FP 배터리는 한 번 충전 시 최대 480km 주행이 가능해 NMC 배터리의 최대 주행거리 703km보다 약 3분의 1 정도 짧다. 다만 LFP 배터리 가격은 NMC 배터리보다 가격이 2만 위안 더 낮은 것이 특징이다. 소식통은 LFP 배터리 옵션 제공 시 P7 모델의 표시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SCMP는 샤오펑이 P7 모델 LFP 배터리 옵션을 선보인다며 가격에 민감한 고객들을 사로잡아 중국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앞서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제조업 담당 가오션 애널리스트는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샤오펑은 고객층을 확장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샤오펑이 새로 내놓을 모델들이 20만 위안 이하 가격에 팔릴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샤오펑이 도심 지역에서 전기차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고객이 평균 1일 주행 거리가 약 30km, 평균 주간 주행 거리가 200에서 300km인 것을 알게 됐다면서 이 때문에 샤오펑 측에서는 예산이 20만 위안 정도인 신규 고객 중 주행거리가 짧아도 저렴한 전기차를 원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샤오펑의 P7 모델 가격은 22만 9,900위안부터 시작된다. 샤오펑 대변인은 다른 배터리 옵션으로 새로운 모델을 출시할 것이라면서도 정확한 가격은 언급하지 않았다. 바이두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합작사 등록한 중국 바이두 지리차 자율주행 기술 개발 올인. 중국 최대 인터넷 검색 플랫폼 바이두와 지리자동차의 전기차 부문회사의 합작사가 설립됐다. 합작 투자회사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지 수개월 만이다. 중국 최대 검색 플랫폼 바이두와 지리차의 전기부문 간 합작회사가 2일 설립이 완료됐다고 발표했다. 지두 오토라고 명명한 이 합작 투자회사는 등록 자본 등 50억 위안에 이르는 거대한 회사다. 기업 데이터 플랫폼인 치차차에 따르면 이번 합작회사 설립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차량 및 관련 자동차 부품에 이르는 각종 서비스 및 기술 개발 도로 차량 생산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까지 넓힐 예정이다. 물론 이 회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고 시스템을 탑재하는 것이다. 두 거대 자본의 합작을 통해서 미래 자동차 분야 거의 모든 분야에
진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셈이다. 지도 오토는 5개의 법인 이사회 좌석을 마련했다. 이 가운데 바이두가 3개의 지리자동차는 1개, 나머지는 합작회사의 CEO가 차지하게 된다. 바이두가 가장 많은 의사회 좌석을 차지한 것을 두고 향후 미래차 분야에서 자동차 회사의 입지를 단번에 입증한다고 분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이번 합작회사 건립을 완료했다는 발표를 두고 바이두 공동 설립자이자 CEO인 로빈 리는 3년 안에 새로운 EV를 완성해 합작의 결과를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의사결정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고 벤처의 속도를 완성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